엄마, 걱정하지 마. 면접 잘 보고 올게. 3년 전 봄날 아들이 집을 나서며 한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진우야, 진우야! 온 동네를 헤매며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내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부인, 28살 성인 남성은 자발적으로 연락 끊은 걸 수도 있어요. 경찰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알았어요. 내 아들은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걸. 더 이상 찾지 마세요. 아들을 다시 보고 싶으면 협박 전화를 받았을 때의 그 공포. 3년간 말을 잃은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엄마라고 불렀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이 모든 일은 3년 전 4월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그 아침에 시작됐어요. 충남 공주시 송악리 우리 집 작은 마당에는 아들이 직접 심은 동백나무가 있었어요. 3년 전 그 나무에 빨간 꽃이 처음 피던 아침, 나는 부엌에서 아들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면접인데 왜 미역국이에요? 재수 없게. 큰아들 진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28살 3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 오늘은 공주시청 구급 공무원 면접이 있는 날이었어요. 미역국이 뭐가 어때서? 엄마는 너 낳은 날도 미역국 먹었는데 넌 이렇게 잘 자랐잖아. 나는 국그릇을 아들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지만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래도 맛은 있네요. 혼자 사는 날이 많아 조용했던 식탁에 아들이 앉아 있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공시생 아들이 대전에 있는 작은 고시원에서 지내다가 면접 때문에 어제 집에 왔거든요. 면접 끝나고 바로 올라가지 말고 하루 더 있다 가라. 엄마가 갈비찜 해줄게. 엄마, 저 떨어지면 어떡해요? 서류는 붙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대요. 진우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났어요. 3년이나 공부했는데 계속 낙방하는 아들을 보면 내 마음도 아팠어요. 작은 아들 민수는 벌써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있는데 큰아들만 아직도 이러니까요. 괜찮아. 우리 진우 똑똑한데 뭐. 면접관들이 알아볼 거야. 나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걱정이 떠나지 않았어요. 어젯밤 꿈이 좋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으시던 꿈. 진우가 정장을 입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까만 양복에 파란 넥타이. 아들이 이렇게 의젓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엄마 다녀올게요. 면접 끝나면 전화 드릴게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대답해. 아는 거라도 급하게 말하면 실수하잖아. 내가 넥타이를 고쳐주는데 왜인지 손이 떨렸어요. 진우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면접 잘 보고 올게. 그 따뜻한 손길이 왜 그렇게 아련하게 느껴졌는지. 나는 아들의 팔을 한 번 더 꼭 잡았어요. 조심해서 가라. 차 조심하고. 진우가 대문을 나서는 걸 보며 나는 마당의 동백나무를 바라봤어요. 빨갛게 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시라고 하며 직접 심었던 나무. 평소와 다름없는 4월의 아침이었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어요. 집안일을 하면서도 나는 계속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 진우가 시청에 도착할 시간이었죠. 면접은 11시부터라고 했으니 지금쯤 대기실에서 긴장하고 있겠죠. 부엌 창문으로 보이는 마당의 동백나무가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붉은 꽃잎 하나가 바람에 떨어져 내렸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 평범한 아침이 우리 가족이 함께한 마지막 아침이 될 줄은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아들에게서 온 이상한 문자 한 통이 3년간의 악몽을 시작할 줄도요.
오후 1시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진우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면접 끝났어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저녁에 갈게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면접이 무사히 끝났다니.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진우는 평소에 이렇게 짧게 문자를 보내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항상 엄마의 기은 면접 잘 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까지 넣어서 보냈는데 뭘 볼 일이 있다는 거지? 나는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무슨 일 있니? 어디 가는데? 10분, 20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걸었지만 진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면접 끝나고 친구라도 만나나? 스스로를 달래며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기로 했죠. 고기를 재우고 감자를 깎으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오후 3시, 4시, 5시. 시간이 흘러도 진우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녁 6시가 되자 불안감이 커졌어요. 아들은 약속을 어기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저녁에 갈게요라고 했으면 분명히 연락을 했을 텐데.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꺼져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혼자 속상해하는 건가? 서울에 있는 둘째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혹시 형한테 연락 왔니? 아니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서 의아함이 묻어났어요. 아니야. 그냥 형이 면접 봤는데 연락이 안 돼서. 형 면접 오늘이었어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10분 후 민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형 전화 안 받아요. 꺼져 있대요.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밤 9시가 되었어요. 차려놓은 갈비찜은 식어버렸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제발 연락해라. 제발. 밤 10시 드디어 핸드폰이 울렸어요. 진우였어요. 나는 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진우야, 어디 있니? 왜 연락이? 하지만 전화 너머에서 들려온 건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최진우 씨 어머님이십니까?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네. 누구세요? 우리 아들은요? 공주경찰서입니다. 진우 씨가 오늘 오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라고요? 사고라니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핸드폰이 파손돼서 연락이 늦었습니다. 지금 공주의료원에 계십니다. 나는 급히 옷을 걸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택시 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괜찮다고 했잖아.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했잖아.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공주의료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최진우 환자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최진우요? 오늘 입원한 환자 중에 그런 분 없는데요? 아니, 경찰서에서 전화 왔는데요. 교통사고 당했다고. 간호사는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명단에는 진우의 이름이 없었어요. 혹시 다른 병원은 아니세요? 나는 황급히 받았던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이상했어요. 분명히 공주경찰서라고 했는데 나는 직접 경찰서로 갔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오늘 오후에 최진우라는 사람이 교통사고 당했다는 신고 들어온 거 있나요? 당직 경찰이 기록을 확인했어요. 최진우요?
오늘 교통사고 신고 중에 그런 이름은 없는데요. 아니, 그럼 아까 전화한 사람은 누구예요? 분명히 공주경찰서라고 했는데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보이스피싱 아닐까요? 요즘 그런 수법이 많거든요. 보이스피싱? 그럼 우리 아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나는 거의 울부짖듯 말했어요. 경찰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나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일단 실종 신고를 접수하시겠어요? 네. 빨리요. 하지만 경찰의 다음 말에 또다시 좌절했어요. 28살 성인 남성의 경우 24시간이 지나야 정식으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연락을 끊은 경우가 많거든요. 자발적으로요? 우리 아들이 왜 그래요? 면접 보고 집에 온다고 했는데 일단 내일 다시 오시죠. 그때까지도 연락이 안 되면 정식으로 접수하겠습니다. 나는 경찰서를 나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진우가 보낸 마지막 문자를 다시 읽어봤어요. 엄마, 면접 끝났어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저녁에 갈게요. 볼 일이 뭐였을까? 누굴 만난 걸까? 그 순간 또 문자가 왔어요. 진우의 핸드폰에서요. 나는 황급히 열어봤어요. 하지만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더 이상 찾지 마세요. 아들을 다시 보고 싶으면. 짧은 문장.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어요. 협박이었어요. 내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에서 그 문자가 빛나고 있었어요. 진우가 납치됐다는 건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마침 지나가던 시민이 나를 부축해줬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지만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술이 떨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이 터졌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내 형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가짜 경찰서 전화, 병원에 없던 형, 그리고 협박 문자까지. 전화 너머에서 민수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엄마, 경찰에 다시 신고하세요. 협박 문자 받았다고요. 민수와의 통화를 끊고 나는 다시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협박 문자를 받았다고 하자 이번엔 경찰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지금 바로 오시겠어요? 문자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새벽 1시 나는 다시 경찰서에 있었어요. 형사 한 명이 나와서 문자를 확인했어요. 이건 명백한 협박입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진우 씨가 오늘 어디에 갔는지 아시나요? 공주시청에 면접 보러 갔어요. 11시 면접이었고요. 형사가 메모를 했어요. 시청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우 씨 핸드폰 위치 추적도 의뢰하겠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찾아주세요. 나는 형사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어요. 형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내 손을 토닥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새벽 3시였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진우의 어릴 적 사진을 꺼내봤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 너무 커 보이는 책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고 있는 진우. 중학교 졸업식 때 찍은 사진. 키가 훌쩍 커서 내 어깨를 감싸 안고 있는 진우. 대학 합격증을 들고 찍은 사진. 엄마 덕분이에요라며 눈물 글썽이던 진우. 진우야, 어디 있니? 엄마한테 와라.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마당의 동백나무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빨갛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제 아침만 해도 진우와 함께 봤던 그 동백꽃. 제발 무사하길. 나는 동백나무를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새벽 6시 민수가 도착했어요. 서울에서 밤새 운전해온 동생은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민수가 나를 꼭 안아줬어요. 그 품에서 나는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렸어요. 형이 어디 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민수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오전 9시 드디어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진우 씨가 어제 공주시청에서 면접을 마친 건 확인했습니다. 11시 50분경에 시청을 나갔고요. 그럼 그 다음은요? CCTV를 확인 중인데 시청 앞에서 검은색 승용차에 탄 게 보입니다. 번호판을 추적 중입니다. 차에 탔다고요? 누구 차예요? 그건 아직 확인 중입니다. 일단 오늘 오후에 한 번 더 오시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와 민수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검은 차라니. 형이 누구 차를 탄 거예요?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진우가 아는 사람 차일까? 형은 공주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요. 대전 고시원에서만 지냈잖아요.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봤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오후 2시 우리는 다시 경찰서에 갔어요. 형사가 CCTV 화면을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진우 씨입니다. 화면에는 정장을 입은 진우가 시청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진우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그건 저희도 확인 중입니다. 진우 씨가 이 남자와 약 5분간 대화를 나눈 후 함께 검은색 제네시스에 탔습니다. 억지로 태운 건 아니에요? 민수가 물었어요. 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자발적으로 탄 것처럼 보입니다. 차 번호는 확인했는데 렌터카입니다. 빌린 사람의 신원을 추적 중입니다. 그럼 형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차량의 마지막 위치는 여기입니다. 형사가 지도를 가리켰어요. 공주시 외곽의 한적한 산길이었어요. 왜 거기에? 나는 지도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곳은 개발 중인 신도시 부근이었어요. 일단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어머님은 집에서 대기해 주세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갈래요. 제가 직접 찾고 싶어요.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허락했어요. 우리는 경찰차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산길을 한참 올라가자 개발 중인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하지만 공사는 중단된 것처럼 보였어요. 크레인과 중장비들이 방치되어 있었죠. 저기 차가 있습니다. 경찰이 가리킨 곳에 검은색 제네시스가 버려져 있었어요. 나는 급히 차에서 내려 달려갔어요. 진우야, 진우야. 하지만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조수석에 진우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이거 진우 가방이에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꺼냈어요. 안에는 진우의 지갑과 핸드폰이 들어 있었어요. 핸드폰이 여기 있네요. 그럼 아까 그 협박 문자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경찰이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민수와 함께 근처를 돌아다녔어요. 진우야, 어디 있니? 목청껏 불렀지만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1시간쯤 수색했을까요? 경찰 한 명이 뭔가를 발견하고 소리쳤어요.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달려가자 그곳에는 찢어진 진우의 넥타이가 나무에 걸려 있었어요. 파란색 넥타이. 오늘 아침 내가 고쳐줬던 바로 그 넥타이. 진우야.
나는 넥타이를 움켜쥐고 주저앉았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게 분명했어요. 저기 발자국이 있습니다. 경찰이 땅을 가리켰어요. 여러 사람의 발자국이 뒤섞여 있었고 끌려간 듯한 자국도 보였어요. 저쪽으로 이어지네요. 발자국은 미완성 건물 쪽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흔적을 따라갔어요. 건물 안은 어두웠어요. 시멘트 냄새가 코를 찔렀고 공사 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진우야. 나는 계속 아들을 불렀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어요. 경찰이 손전등을 비추며 내려갔고 우리도 뒤를 따랐어요. 지하에는 임시로 만들어진 작은 방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놀랍게도 담요와 물병, 그리고 먹다 남은 빵이 있었어요. 누군가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경찰이 주변을 살폈어요. 그때 민수가 바닥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엄마, 이것 좀 보세요. 바닥에 누군가 돌로 긁어 쓴 글씨가 있었어요.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엄마. 두 글자. 진우의 글씨체였어요. 나는 그 글씨를 보고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그 두 글자를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진우야. 엄마가 왔어. 엄마가 여기 왔어.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어요. 최근까지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네요. 어디론가 옮긴 것 같습니다. 경찰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우리 아들은 어디 있어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어요. 렌터카를 빌린 사람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김태수라는 사람인데 부동산 개발 회사 직원입니다. 부동산 회사요? 네. 미래도시개발이라는 회사인데 공주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민수가 물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형을 납치한 건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김태수 씨를 찾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회사에도 나오지 않고요. 나는 답답한 마음에 물었어요. 그럼 그 회사에 가보면 안 돼요? 오늘 오후에 회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동행하시겠어요? 네, 꼭 가고 싶어요. 오후 2시, 우리는 미래도시개발 사무실로 갔어요. 번화가 빌딩 3층에 있는 회사였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경찰이 신분증을 보이며 말했어요. 김태수 씨 계신가요? 직원 한 명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김 대리님은 3일째 나오지 않으셨는데요. 그럼 대표님을 뵙고 싶습니다. 잠시 후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이준혁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김태수 씨가 어제 최진우라는 청년을 차에 태웠습니다. 그 후 진우 씨가 실종됐고요. 김태수 씨는 어디 있습니까? 이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김 대리가 그런 일을? 저도 3일째 연락이 안 돼서 걱정하던 참입니다. 김태수 씨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영업 담당입니다. 공주 신도시 분양 관련 일을 맡고 있죠.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그 사람이 왜 우리 아들을 차에 태운 거예요? 우리 아들은 그 사람을 모르는데. 이준혁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 대리가 무슨 일을 벌인 건지. 경찰이 물었어요. 김태수 시집 주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준혁이 주소를 적어줬어요. 우리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어요. 김태수의 집은 공주 외곽의 빌라였어요. 경찰이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관리소에 연락해 문을 열었죠. 집 안은 어질러져 있었어요. 급히 짐을 싼 듯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도망간 것 같네요.
경찰이 방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나와 민수는 거실에서 기다렸어요. 잠시 후 경찰이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어요. 이상한 게 많이 나왔습니다. 공주 신도시 관련 서류인데 불법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데요? 토지 보상비 횡령, 허위 분양, 그리고 이건 뭐지? 경찰이 한 서류를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목격자 처리 방안이라고 적혀 있네요.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목격자요? 경찰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4월 15일. 시청 면접 응시자. 최진우. 확보 필요. 내 손이 떨렸어요. 그게 우리 진우 이름이었어요. 왜 우리 아들이 여기 적혀 있어요? 경찰이 다른 서류들을 뒤적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진우 씨가 뭔가를 목격한 것 같습니다. 공주시청에서 면접을 마치고 나왔을 때 김태수와 다른 사람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는 걸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뇌물이요? 네. 신도시 개발 인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 같습니다. 그걸 진우 씨가 우연히 목격한 거죠. 민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형을 납치한 거예요? 입을 막으려고?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중대한 사건입니다. 즉시 수사팀을 편성하겠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우리 아들이 아무 잘못도 없이 그저 면접을 보러 갔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니. 제발 우리 아들 찾아주세요. 나는 경찰의 바지를 붙잡고 애원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님, 일단 집으로 돌아가세요. 연락 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와 민수는 말이 없었어요. 택시 안에서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형은 꼭 찾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마당에 동백나무가 보였어요.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진우와 함께 봤던 그 나무. 붉은 꽃잎 몇 개가 바람에 떨어져 내렸어요. 진우야. 나는 동백나무 앞에 서서 아들을 불렀어요. 그날 밤 또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를 변조한 듯 했어요. 경찰에 신고한 거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찾지 마세요. 그냥 아들이 스스로 사라진 걸로 하세요. 우리 아들 어디 있어요? 제발 돌려주세요. 조용히 하면 아들 다치지 않아요. 하지만 계속 찾으면 장담 못해요. 전화가 끊겼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민수가 급히 경찰에 전화했지만 번호 추적은 불가능했어요. 불법 폰이었던 거죠. 엄마, 걱정 마세요. 경찰이 꼭 찾아줄 거예요. 하지만 나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이런 큰 사건에 휘말렸는데 진우가 무사할까?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어요. 경찰이 미래도시개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준혁 대표와 직원들을 조사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흘 후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사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증거가 불충분하다니요? 그 서류들은요? 목격자 처리 방안이라고 적힌 거. 그것만으로는 납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김태수도 찾을 수 없고. 그럼 우리 아들은 어떡하라고요? 나는 거의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난처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어요. 민수가 분노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분명히 뇌물 사건에 휘말린 건데.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와 민수는 망연자실했어요.
엄마, 이거 이상해요. 누가 압력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니? 제가 알아볼게요. 혼자서라도 찾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주가 지났어요. 그 사이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우가 원래 좀 이상했잖아. 공시생이 몇 년째야. 스스로 도망간 거 아니야? 면접 떨어졌다고. 어머니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민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공주에 내려와 있었어요. 엄마, 제가 꼭 형 찾을게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우리 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나는 마당에 나가 동백나무 앞에 섰어요. 달빛 아래 붉은 꽃들이 슬프게 빛나고 있었어요. 진우야, 엄마가 꼭 찾을게. 포기하지 않을게. 하늘을 보며 기도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차가운 바람만이 불어올 뿐이었죠. 이렇게 진우가 사라진 지 2주가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나와 민수 단둘이서 아들을 찾아야 했어요. 아무도 돕지 않는 외로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진우가 사라진 지 3주째 되던 날,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최진우 씨 어머님이신가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 네, 누구세요? 저는 미래도시개발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익명으로만 부탁드려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진우를 아세요? 우리 아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회사 내부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우 씨가 어딘가에 감금돼 있다고. 어디요? 어디에 있어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태수가 사라지기 전날 밤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청양 쪽 별장에 일단 두자고 했어요. 청양이요? 네. 청양군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거 하나 더요. 이 일에는 시청 공무원도 연루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제보했다는 걸 알면 저도 위험해요.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나는 급히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야, 청양이래. 진우가 청양 어디 별장에 있대. 민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누가 그랬어요? 미래도시개발 직원이래. 익명으로 제보한 거야. 당장 청양으로 가봐야겠어요. 하지만 청양군은 넓었어요. 별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일단 경찰에 알려야 하지 않을까? 내가 말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경찰은 이미 수사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내부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둘이 어떻게 해? 나는 막막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핸드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청양에 있는 펜션이나 별장을 찾아볼게요. 최근에 미래도시개발이 매입하거나 임대한 곳이 있을 거예요. 민수는 밤새 부동산 등기부를 뒤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를 찾아냈어요. 엄마, 여기요. 청양군 비봉면에 있는 펜션. 작년에 미래도시개발 명의로 매입했어요. 정말 거기일까? 가봐야 알죠. 일단 내일 아침에 가봅시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드디어 진우를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진우가 그곳에서 다치거나,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날 새벽 5시 우리는 차를 몰고 청양으로 향했어요. 이 시간을 달려 청양군 비봉면에 도착했어요.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곳은 산속 깊은 곳이었어요. 여기가 맞나?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자 멀리 하얀 건물이 보였어요.
산들 펜션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저기다. 민수가 차를 세웠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펜션에 접근했어요. 펜션은 조용했어요. 손님이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주차장에는 검은색 SUV 한 대만 서 있었어요. 사람이 있네요. 민수가 속삭였어요. 우리는 건물 뒤쪽으로 돌아갔어요.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어요. 거실에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CCTV에서 봤던 그 사람, 김태수였어요. 저 사람이에요. 김태수. 나는 흥분해서 소리를 낼 뻔했지만 민수가 입을 막았어요. 조용히 하세요. 일단 진우 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우리는 건물 주변을 살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어요. 문이 잠겨 있었지만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지하 방 안에 진우가 있었어요. 벽에 기대 앉아 있는 우리 아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 보였어요.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움직이고 있었어요. 진우야. 나는 무의식적으로 창문을 두드렸어요. 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를 보는 순간 진우의 입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어요. 엄마. 눈물이 쏟아졌어요. 진우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형? 민수도 창문에 얼굴을 들이댔어요. 진우가 손을 들어 우리를 향해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돌아보니 김태수가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어요. 우리 아들 돌려줘요. 나는 소리쳤어요. 하지만 김태수는 비웃듯 말했어요. 경찰도 포기한 사건에 직접 찾아오다니. 미친 거 아니야? 제발이요. 우리 아들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냥 면접 보러 갔을 뿐이에요. 잘못? 보지 말아야 할 걸 봤잖아. 그게 잘못이지. 민수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지금 당장 안 놓아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해봐. 어차피 경찰은 안 와. 김태수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려는 순간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들어. 움직이지 마. 돌아보니 경찰복을 입은 사람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경찰이었어요. 어떻게? 나는 놀라서 물었어요. 선임 경찰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익명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머님이 위험할 것 같아서 급히 왔습니다. 아, 그 여자 직원이 경찰에도 제보한 거였어요. 김태수는 체포됐고 다른 한 명도 함께 잡혔어요. 경찰이 지하방 문을 열었어요. 진우야. 나는 계단을 뛰어내려가 아들을 껴안았어요. 엄마. 진우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3주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 얼마나 그리웠는지.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왔어. 진우를 꼭 안고 울었어요. 민수도 달려와 형을 안았어요. 형. 우리는 셋이 얼싸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진우는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나와 민수는 구급차에 함께 탔어요. 진우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어요. 엄마, 어떻게 찾았어요? 진우가 물었어요. 나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포기할 줄 알았니? 끝까지 찾을 거였어. 진우도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요. 제가 이상한 일을 봐서.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것도. 병원에 도착한 진우는 바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어요.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도 보입니다. 하지만 큰 외상은 없어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행이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진우는 병실에 누워 우리에게 그동안의 일을 말해줬어요. 면접 끝나고 나오는데 정장 입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공주시청 관계자라면서 추가 면접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김태수였구나. 네.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더라고요. 이상해서 내리려고 했는데 약을 맞게 했어요. 그리고 정신 차렸을 때는 그 지하방이었어요. 많이 무서웠겠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엄마가 꼭 찾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진우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날 찾아줄 거라고.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니까. 나는 또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나를 믿어줬다니.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널 가뒀던 거니? 뇌물 주고받는 걸 봤거든요. 시청 앞에서 김태수가 공무원한테 돈 봉투를 주는 걸. 제가 쳐다봤더니 그 사람들이 절 쫓아왔어요. 그래서 납치한 거구나. 민수가 분노에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나쁜 놈들. 형이 뭘 잘못했다고. 경찰이 병실로 찾아왔어요. 진우에게 자세한 진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소식을 전했어요. 김태수와 공범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도 조사 중입니다. 이번엔 제대로 수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경찰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진우는 일주일간 입원했어요. 그동안 나와 민수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낮으로 진우 곁을 지켰죠. 퇴원하는 날 진우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집에 가요. 마당에 동백나무 보고 싶어요. 그래, 집에 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3주 동안 가장 그리웠던 게 엄마였어요. 그리고 집 마당의 동백꽃. 내 눈에 또 눈물이 고였어요. 집에 도착하자 진우는 제일 먼저 마당으로 갔어요. 동백나무는 여전히 붉은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엄마가 심어준 나무네요. 아니야. 내가 심은 거잖아. 엄마 건강하라고. 진우가 동백꽃을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이제 엄마가 더 오래 사셔야 해요. 제가 효도할 거예요. 우리는 동백나무 아래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 우리를 감싸고 꽃향기가 마당에 가득했어요. 그날 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진우가 말했어요. 엄마, 면접 결과 나왔어요. 붙었대요. 정말? 네. 공주시청에서 연락 왔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합격시켜줬어요. 민수가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형, 축하해. 하지만 진우는 조용히 말했어요. 근데 저 공주시청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곳만 보면 그날 일이 떠올라서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돼. 다른 곳에 다시 지원해 볼게요. 이번엔 엄마랑 함께 사는데 가까운 곳으로요. 그렇게 우리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듯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진우가 집에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진우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곤 했죠. 진우야, 괜찮니? 내가 방에 들어가면 진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떨고 있었어요. 엄마, 꿈에 그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다시 날 데려가려고. 괜찮아. 이제 안전해. 그 사람들은 다 잡혔잖아. 하지만 진우의 불안은 점점 심해졌어요. 낮에도 갑자기 멍하니 있다가 누군가 부르면 깜짝 놀라곤 했어요. 형, 괜찮아?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으면 진우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진우는 점점 말수가 줄었어요. 밥도 잘 먹지 않았고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나는 걱정이 되어 병원에 데려갔어요. 정신과 의사가 진우를 진찰한 후 말했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PTSD라고 하죠. 납치와 감금으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예요. 치료할 수 있나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해요. 그리고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진우는 매주 병원에 다니며 상담을 받았어요. 하지만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 진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저 말이 안 나와요.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소리가 안 나와요. 나는 깜짝 놀라 진우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의사가 검사를 하고 말했어요. 시민성 실어증입니다.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말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신체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언제 나아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몇 주 안에 회복될 수도 있고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겨우 찾은 아들인데 이제는 말도 못하게 됐다니. 진우는 펜과 종이로 대화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어요. 진우의 눈빛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민수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했어요. 일을 계속 쉴 수 없었거든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있어야 하는데. 괜찮아. 내 일이 중요하지. 엄마가 진우 잘 돌볼게. 민수가 떠난 후 집에는 나와 진우만 남았어요. 진우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어요. 말도 못하고 밖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나는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였어요. 진우가 좋아하던 음식. 하지만 진우는 몇 숟가락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곤 했어요. 진우야, 조금만 더 먹어라. 기운 내야지. 진우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마당의 동백나무는 꽃을 떨구고 잎만 무성했어요. 진우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상담 치료를 계속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겨울이 왔어요. 눈이 내리는 날 나는 진우 방 앞에 서서 말했어요. 진우야, 밖에 눈 왔어. 같이 나가볼까?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진우가 나왔어요. 우리는 함께 마당으로 나갔어요. 하얀 눈이 동백나무에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진우가 나무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려고 했어요. 흐, 소리를 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나는 진우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천천히. 서두르지 않아도 돼. 진우가 내 품에서 울었어요. 소리 없이.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1년이 지났어요. 진우가 납치됐다 돌아온 지 1년. 진우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재판이 있었어요. 김태수와 공범들, 그리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김태수는 징역 7년, 다른 공범들도 중형을 받았어요. 하지만 진우는 법정에 가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을 다시 보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나 혼자 법정에 갔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피해자 최진우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말을 못합니다. 1년째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김태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젊은 청년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판사의 엄중한 목소리가 울렸어요.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혼자 울었어요. 범인들은 잡혔지만 내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말 못하는 아들, 웃지 않는 아들. 집에 도착하니 진우가 마당에 서 있었어요. 동백나무 앞에서요. 진우야. 내가 부르자 진우가 돌아봤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입을 열었어요.
소리가 나왔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엄마. 1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진우야. 진우가 다가와 나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다시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걱정 끼쳐서. 목소리는 떨리고 작았지만 분명한 말이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말할 수 있구나, 우리 진우가. 나는 아들을 꼭 안고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진우는 조금씩 말을 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한 문장씩 또박또박 말했어요. 엄마, 감사해요. 날 찾아줘서. 당연한 거야. 엄마니까. 1년 동안 힘들었죠? 아니야. 내가 더 힘들었지. 진우가 미소 지었어요. 1년 만에 보는 아들의 웃는 얼굴. 하지만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진우는 여전히 쉽게 놀랐고 밖에 나가는 걸 두려워했어요. 검은색 차만 봐도 온몸이 굳어버렸죠. 2년이 지났어요. 진우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말도 더 많이 하고 가끔은 웃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주말마다 내려와 형과 시간을 보냈어요. 형제가 함께 마당을 거닐고 동백나무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형, 다시 공무원 시험 준비해봐요. 민수가 말했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제 그런 거 하기 싫어. 그럼 뭐 하고 싶어요? 진우가 동백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꽃 키우고 싶어요. 나무도 심고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래서 진우는 작은 화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말이 많이 필요 없는 일이었어요. 꽃과 나무를 돌보는 일. 3년이 지났어요. 어느 봄날 마당의 동백나무에 다시 붉은 꽃이 피었어요. 진우가 납치됐던 그날처럼 꽃이 만발했어요. 진우가 마당에 서서 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도 옆에 섰어요. 진우야. 네, 엄마.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많이 괜찮아요. 여전히 무섭니게? 그때 일이? 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가끔은요. 하지만 이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우가 나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날 포기하지 않아서. 포기할 리가 있겠니? 넌 내 아들인데. 다른 엄마들은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경찰도 포기했잖아요. 엄마는 달라. 끝까지 찾을 거였어. 진우가 웃었어요. 3년 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는 함께 동백꽃을 바라봤어요. 붉은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진우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내 곁에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3년 후 어느 봄날 아침, 진우는 여전히 작은 화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봄나라원이라는 곳이었죠. 주인 할머니는 진우의 사정을 알고 배려해줬어요. 손님 응대는 다른 직원이 하고 진우는 뒤에서 꽃과 나무를 돌보는 일만 했어요. 나는 가끔 화원에 들러 진우를 봤어요. 꽃을 만지는 아들의 손길은 부드러웠어요. 마치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따뜻했죠. 엄마, 이 동백나무 어때요? 진우가 작은 화분을 들어 보였어요. 붉은 꽃이 하나 피어 있었어요. 예쁘다. 우리 집 동백나무랑 비슷하네. 이거 집에 가져가요. 마당에 하나 더 심어요. 그래, 좋지. 진우는 점점 나아지고 있었어요. 말도 자연스러워졌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낯선 사람만 보면 몸이 굳었고 검은 차가 지나가면 피했어요. 어느 날 오후 화원에 손님이 왔어요.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였어요. 진우는 뒤쪽 온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온실 쪽으로 걸어왔어요. 저기요, 여기 동백나무 있나요? 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 남자, 3년 전 시청 앞에서 봤던 공무원이었어요. 김태수와 함께 돈봉투를 주고받던 바로 그 사람. 진우의 손에서 화분이 떨어졌어요. 와장창 소리와 함께 흙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괜찮으세요? 남자가 다가오려 했지만 진우는 뒷걸음질 쳤어요. 숨이 가빠졌고 손이 떨렸어요. 진우 씨, 무슨 일이에요? 화원 주인 할머니가 달려왔어요.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렸죠. 죄송합니다. 제가 놀라게 한 것 같네요. 남자가 미안하다는 듯 말했지만 진우는 온실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날 저녁 진우는 집에 돌아와서도 말이 없었어요. 저녁밥도 먹지 않고 방에만 있었어요. 나는 걱정이 되어 방문을 두드렸어요. 진우야, 무슨 일 있니? 화원 할머니가 전화하셨어.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진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엄마, 오늘 그 사람 봤어요. 그 사람? 3년 전 김태수랑 함께 있던 공무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 확실해?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얼굴, 그날의 기억이 다 떠올랐어요. 진우가 떨고 있었어요. 나는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그날 밤 진우는 또 악몽을 꿨어요. 오랜만에 다시 시작된 악몽.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아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화원에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엄마, 저 못 가겠어요. 그 사람이 또 올까봐. 알았어. 쉬어도 돼. 하지만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 남자가 누군지 확인해야 했어요. 화원에 가서 주인 할머니께 물었어요. 어제 오후에 온 손님 아세요? 정장 입은 남자요. 아, 그분? 공주시청 환경과 박철민 씨예요. 가끔 화원에 오셔서 나무 사가세요. 박철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3년 전 재판 기록이 떠올랐어요.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 유예됐던 사람. 나는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3년 전 미래도시개발 사건 기억하시죠?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시청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사건은 이미 종결됐습니다. 박철민 씨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요. 하지만 우리 아들이 분명히 봤어요. 그 사람이 돈봉투 받는 걸. 죄송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소용없었어요. 그날 밤 진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제가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디를? 경찰서요. 다시 진술해야 해요. 박철민도 처벌받아야 해요. 진우야, 넌 이미 충분히 했어. 이제 그만. 아니에요. 진우가 내 손을 잡았어요. 3년 동안 도망만 쳤어요. 무서워서 힘들어서.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맞서고 싶어요. 진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두려움만 가득한 눈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경찰서에 갔어요. 진우는 3년 전 자신이 목격한 것을 다시 자세히 진술했어요. 박철민이 김태수에게서 두꺼운 봉투를 받았습니다. 시청 앞 커피숍 근처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저를 발견했고 저를 쫓아왔습니다. 담당 형사가 진지하게 들었어요. 3년 전에는 왜 이 부분을 진술하지 않았나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말을 할 수 없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재수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달 후 박철민이 소환됐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요. 당시 김태수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기록이 복원된 거예요. 박 과장님께 전달 완료. 다음 건도 부탁드립니다. 명백한 뇌물 증거였어요. 박철민은 결국 구속됐고 재판에 넘겨졌어요. 진우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어요. 법정에서 박철민과 마주쳤어요. 진우의 손이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3년 전 4월 15일 공주시청 앞에서 피고인이 김태수로부터 돈봉투를 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그 때문에 저는 납치됐고 3주간 감금됐으며 3년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용감해졌다니. 판결이 내려졌어요. 박철민은 징역 3년. 3년 전에는 빠져나갔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못했어요. 법정을 나서는 진우의 어깨가 펴져 있었어요. 엄마, 해냈어요. 그래,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마당에 앉았어요. 동백나무 아래에서요. 꽃은 이미 다 지고 초록 잎만 무성했어요. 엄마, 응? 이제야 진짜 끝난 것 같아요. 무엇이? 3년 전 그날. 이제야 정말로 끝난 것 같아요. 진우가 동백나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 나무처럼요. 꽃이 지고 잎이 자라고 다시 꽃이 피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잖아요.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넌 참 잘 견뎌냈어. 엄마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엄마가 절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민수가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형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거예요. 형? 정말 대단해요. 민수가 형을 껴안았어요. 진우도 동생을 꼭 안았어요. 고마워, 민수야. 너도 3년 동안 힘들었지? 형이 더 힘들었죠. 우리 셋은 마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한 저녁이었어요. 그날 밤 진우가 자기 전에 나를 불렀어요. 엄마, 내일부터 다시 화원에 나가려고요. 괜찮겠니? 네.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화원으로 출근했어요.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진우 씨, 잘 왔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며칠 쉬어서. 괜찮아요. 오늘 할 일이 많아요. 여기 이 동백나무들 화분에 옮겨 심어야 해요. 진우는 동백나무를 조심스럽게 다뤘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심었죠. 점심시간 할머니가 말했어요. 진우 씨, 요즘 많이 좋아 보여요. 감사합니다. 힘든 일 있었죠? 다 알아요. 진우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 지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그래요. 꽃을 키우다 보면 알게 돼요. 아무리 힘든 겨울이 와도 봄은 다시 오더라고요.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그리고 또다시 겨울이 왔어요. 진우는 매일 화원에서 일했어요. 점점 더 능숙해졌고 손님 응대도 조금씩 시작했어요. 어서 오세요. 어떤 꽃 찾으세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그해 겨울 큰 눈이 내렸어요. 나는 진우와 함께 마당에 눈을 치웠어요. 엄마, 이번 봄에 동백꽃 많이 필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알아? 겨울이 추울수록
봄꽃이 더 예쁘게 핀대요. 화원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우리는 눈 덮인 동백나무를 바라봤어요. 하얀 눈 아래 초록 잎이 숨어 있었어요. 드디어 봄이 왔어요. 4년 만에 봄. 마당의 동백나무에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점점 더 많은 봉오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첫 번째 꽃이 활짝 피었어요. 진우가 출근하기 전에 마당에 나와 꽃을 바라봤어요. 나도 옆에 섰어요. 엄마. 응. 4년 전 오늘이에요. 뭐가? 제가 납치됐던 날이요. 4월 15일. 나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진우는 동백꽃을 만지며 조용히 말했어요. 4년 전 이 나무 앞에서 엄마랑 인사하고 떠났었죠. 그리고 돌아오지 못할 뻔했어요. 하지만 돌아왔잖아. 네. 엄마가 찾아줘서요. 진우가 나를 보며 웃었어요. 이 꽃처럼요.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봄은 오는 거죠. 나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4년이라는 시간. 길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냈어요. 엄마 고마워요. 세상 모든 게 날 포기해도 엄마만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당연하지. 엄마니까. 이제 저도 엄마처럼 강해졌어요.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진우가 동백꽃을 하나 따서 내 손에 쥐어줬어요. 엄마, 이 꽃처럼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이제부터 제가 엄마 지킬 거예요. 붉은 꽃잎이 내 손바닥에서 따뜻하게 빛났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형, 저 결혼해요. 정말? 네. 엄마, 형, 다음 달에 예비 신부 데려올게요. 기쁜 소식이었어요. 우리 가족에게 드디어 행복한 일이 생긴 거예요. 형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요. 민수가 말했지만 진우는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난 아직 괜찮아. 일단 나 자신부터 완전히 추스르고 싶어. 그래요. 천천히 해도 돼. 나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야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 민수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진우는 형 역할을 톡톡히 해냈어요. 신랑 측 가족 대표로 인사도 하고 축가도 불렀어요. 오랜만에 형 노래 듣네요. 민수가 말했어요. 진우는 3년 동안 노래를 부르지 못했었어요. 말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진우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힘이 있었어요. 결혼식장에 울려 퍼지는 아들의 노래를 들으며 나는 또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진우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도 언젠가 결혼할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해요. 그래, 꼭 그러마. 우리는 결혼식장 밖으로 나왔어요. 봄바람이 불었고 어디선가 꽃향기가 났어요. 엄마, 응? 행복해요. 지금 진우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나도, 엄마도 행복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꽃집에 들렀어요. 진우가 일하는 화원이었어요.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어머, 진우 씨. 결혼식 잘했어요? 네. 동생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진우 씨도 곧 그렇게 되겠네요. 진우는 수줍게 웃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마당에 앉아 별을 봤어요. 동백나무 아래에서요. 엄마, 4년 전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나도. 그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제 인생이 망가진 줄 알았죠. 하지만 끝이 아니었잖아. 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우가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나쁜 일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깨달은 것도 많아요.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것도요.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넌 엄마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용감한 사람이야. 엄마가요. 엄마가 가장 용감해요. 우리는 웃었어요. 별빛 아래서, 동백나무 그늘 아래서. 이제 우리는 괜찮았어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함께라면 괜찮았어요. 동백꽃은 해마다 피고 질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겠죠. 힘든 겨울이 와도 봄은 다시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 봄을 맞이할 거예요. 엄마와 아들. 포기하지 않은 사랑. 끝까지 함께한 가족. 그게 우리의 이야기였어요. 에필로그. 1년 후. 진우는 화원을 인수했어요. 할머니가 은퇴하시면서 진우에게 물려주신 거예요. 동백화원으로 이름 바꿨어요. 엄마. 진우가 새 간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빨간 동백꽃 그림과 함께 동백화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예쁘다. 저한테 가장 의미 있는 꽃이니까요. 화원은 잘 됐어요. 진우의 정성스러운 손길로 키운 꽃들은 유독 오래갔고 손님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어느 날 젊은 여자 손님이 왔어요. 저 동백나무 하나 살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진우가 동백나무를 보여주는데 손님이 물었어요. 이 나무, 꽃말이 뭐예요? 진우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기다림과 인내,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이요. 여자가 미소 지었어요. 참 좋은 꽃말이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꽃이에요. 그날 이후 그 여자는 자주 화원에 들렀어요. 진우와 이야기를 나누고 꽃에 대해 배웠어요. 6개월 후 진우가 내게 말했어요. 엄마,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누구? 제 여자친구요. 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드디어 우리 진우도 사랑을 시작한 거예요. 그녀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진우의 과거도 다 이해해줬어요. 아주머니, 진우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만나줘서 고마워요. 내가 고마워요. 우리 진우 좋게 봐줘서. 우리는 함께 마당에 동백나무를 봤어요. 이 나무가 저희 인연을 만들어줬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동백나무를 사러 갔다가 진우 씨를 만났거든요. 그해 겨울, 진우가 청혼했어요. 동백나무 아래에서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식은 다음 해 봄에 열렸어요. 동백꽃이 만개한 계절에요. 진우는 신랑 입장을 할 때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여기까지 함께 걸어주세요. 그래. 우리는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제단 앞에 서서 진우가 나를 꼭 안아줬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또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정말로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부부는 우리 집에 들렀어요. 마당의 동백나무를 보기 위해서요. 이 나무 밑에서 사진 찍을게요. 진우와 그의 아내가 동백나무 아래 섰어요. 붉은 꽃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빛나고 있었어요. 사진을 찍는 동안 나는 생각했어요. 5년 전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 순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찾았어요. 그리고 아들은 돌아왔어요. 완전히 예전 모습으로는 아니지만 더 강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그 아들이 지금 행복하게 웃고 있어요. 엄마, 이제 할머니 되실 준비하세요. 진우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어서. 우리는 웃었어요. 동백나무 아래에서, 봄 햇살 아래에서.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예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엄마.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찾아낸 아들.
서로를 포기하지 않은 가족. 동백꽃처럼 변치 않는 사랑. 동백나무처럼 굳건한 인내.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는 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봄은 반드시 옵니다. 수다쟁이 드라마방이었습니다.